1944년 6월 초 영국 전역의 항구마다 50만 명의 병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등 12개국의 연합군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단 하나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그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몇 년간 유럽 대륙을 짓밟아온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어놓을 그 결정적인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작전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고 계획은 연기되었으며 수많은 병사들이 잘못된 지점에 내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1944년 6월 6일 D-Day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왜 노르망디였으며 그날 해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3년 12월 이란의 테헤란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국 3대 강국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몇 년간 줄곧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프랑스를 침공해서 제2전선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죠. 독일군과의 전쟁으로 소련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당하고 있었고 동부전선의 압박을 줄여야 했습니다. 영국은 이를 거부하며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작전을 언급했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동부전선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스탈린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후 처리였습니다. 만약 소련군이 혼자 힘으로 서유럽을 해방시킨다면 유럽 대륙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렇게 테헤란 회담에서 협정이 체결됩니다. 서방연합국이 프랑스를 침공해 제2전선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침공 날짜는 1944년 5월로 정해졌죠. 이제 계획을 짜야 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상륙작전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병력과 물자를 끌어모아야 했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했죠.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상륙 지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칼레항 또는 더 먼 거리인 노르망디였습니다. 칼레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수렁에 빠지기 쉬운 지형이었고 둘째, 너무나 뻔한 선택이라는 점이었죠. 작전을 검토하던 아이젠하워와 몽고메리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기습으로 해변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했던 것이죠. 결론이 났습니다. 상륙지는 노르망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만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영국 내 항구들은 가짜 장비들로 가득 채워졌고 더 많은 상륙정이 생산될 시간이 필요했죠. 침공 날짜는 6월로 연기됩니다. 드디어 1944년 6월 4일이 다가왔습니다. 항공기들이 준비되었고 마지막 훈련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이 수송선에 올랐죠.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풍으로 변했고 맹렬한 파도가 해협을 휩쓸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작전은 연기되었죠. 다음 날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연합군 사령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번 더 연기하면 7월까지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해협을 밤에 건너려면 보름달이 필요했고 조수 조건도 맞아떨어져야 했죠. 2주를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의 병력이 이미 배에 타 있었습니다. 배멀미에 시달리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작전의 기밀이 유지될 가능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공군 소속 기상학자 스태그였죠. 그가 전한 소식은 희망적이었습니다. 6월 6일의 날씨는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을 강행하는 것이었죠. 6천 척의 배가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길의 제거함들이 앞장서서 항로를 정리했죠. 몇 주간의 폭격으로 이 지역 독일 공군은 거의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17,000명의 공수부대를 실은 글라이더와 수송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적 요격기는 한 대도 뜨지 않았죠. 함선들은 새벽까지 해안에 닿지 못하지만 공수부대는 전날 밤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투입된 것은 패스파인더 선발대였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낙하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4대 중 한 대는 목표 지점을 한참 지나쳤고 다른 한 대는 회항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신호 장비 대부분을 수송기에 놔둔 채 뛰어내렸습니다. 이들은 손전등을 필사적으로 비추며 지나가는 수송기에 신호를 보내야 했죠. 공수부대 낙하는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적 대공포에 격추되거나 적어도 구름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너무 높은 고도에서 뛴 낙하 산병들은 천천히 낙하하며 적의 집중 사격을 받아야 했죠. 너무 낮게 뛴 병사들은 낙하산이 펴지기도 전에 땅에 부딪혀 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몇몇은 습지나 강에 빠졌으며 일부는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학살당했습니다.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총격전과 절망적인 소규모 전투가 이어졌죠. 하지만 베테랑 미군 공수 부대원들은 함께 뭉쳐 중요한 교차로와 통신 거점, 교량을 점령했습니다. 상륙작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야포 진지를 경멸시키기도 했죠. 재빠르게 요충지를 장악해 독일군의 역습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은 길을 잃어 노르망디 민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참호 속 독일군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이트자 연합군 포수들이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었고 폭격은 훨씬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해변 방어선을 약화시킬 수 있었죠. 1944년 6월 6일 오전 6시 30분 경적이 울려 퍼지고 상륙정들이 출발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상륙정들이 나아갔고 병사들은 좁은 철제 상자 안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사격이 빗발치자 일부 상륙정은 해안 바로 앞에서 침몰했습니다. 곧 상륙정들이 해변에 닿았고 램프 도어가 내려갔으며 병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유타 해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병사들은 지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죠. 완전히 다른 해변에 상륙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들과 함께 테디 루즈벨트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유일한 장군이자 최고령자였죠.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그는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들이 상륙한 해변이 실제로 훨씬 작전하기 좋은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는 유타 해변 침공군 전체의 경로를 재조정했고 지팡이를 짚고 권총을 휘두르며 해변을 걸어다니며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유타 해변은 첫 번째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해변이 되었죠. 그가 보인 행동으로 그는 의회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 진입 36일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마하 해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전 폭격이 훨씬 덜 효과적이었죠. 파도가 불규칙해서 상륙정에 물이 들어찼고 일부는 침몰했습니다. 상륙한 병사들은 심한 배멀미에 시달렸죠. 이들을 지원하기로 한 기갑부대 대부분은 파도에 잠기거나 해변에 닿자마자 파괴되었습니다. 곧 상륙 병력은 좁은 땅에 갇혀 해변에 몇 안 되는 엄폐물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장교들이 전사했죠. 병력들이 잘못된 위치에 내려 흩어졌고 작은 모래 언덕을 엄폐물 삼아 버텼습니다. 공격 시도는 무분별해졌고 두 번째 돌격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오마하 해변 병력의 철수까지 고려되었지만 이곳은 영국군과 미군 사이의 중요한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날이 저물 무렵
한 무리의 레인저들이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지의 독일군 방어선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죠. 동시에 몇몇 군함이 해변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해 효과적인 지원 포격을 가했고 독일군의 탄약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 이후에도 오마하 해변은 6일 밤까지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해변에 아침이 밝아오면서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게 되리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디데이는 연합군에게 승리였지만 그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으로 나치 독일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이 열렸고 이제 독일은 동쪽과 서쪽 양면에서 압박받게 되었죠. 히틀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못된 곳에 떨어진 공수부대원들, 폭풍 속을 헤쳐나간 해군, 총알이 빗발치는 해변으로 뛰어든 병사들의 용기였죠. 테디 루즈벨트 주니어처럼 지팡이를 짚고 해변을 걸으며 부하들을 이끈 지휘관들,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른 레인저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 모든 이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한순간의 결정으로 바뀝니다. 아이젠하워가 폭풍 속에서도 작전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 스테그 대령이 날씨가 개일 것이라고 예측한 그 순간이 그랬죠. 1944년 6월 6일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유럽 해방의 길이 열렸고 자유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노르망디 해변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